반가워요, 여러분. 자, 오늘 제가 하는 얘기들은 업계 분위기가 한 50% 이상, 나머지는 복글의 의견들이에요. 이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의견도 궁금해요. 표를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현 시점 2026년 2월 그리고 2025년이 되게 중요한 시기였어요. 이제 럭셔리 패션에서는 디렉터들이 인사이동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2023년이 있는데 이때가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아시는 분? 이거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패션 박사. 패션계의 큰 무드가 확 바뀐 시기예요. 올드머니룩, 조용한 럭셔리 난리 났던 그때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은 정말 중요하다. 이 정도로 시기는 맞춰놓고 자, 지금 브랜드의 위치, 슬럼프에 빠져 있는지 그냥 스테디한지 주목을 받고 있는지. 스타닝은 지금 완전 대박죠. 완전 핫한 것들. 자, 먼저 샤넬. 계속 한결같은 브랜드잖아요. 되게 스테디했어요. 근데 2025년을 기점으로 어텐션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얘 어텐션이야. 이유 2025년에 마티유 블라지가 새롭게 역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쇼를 딱 했는데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샤넬은 그냥 샤넬스럽다. 그냥 그거 자체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마티유 블라지가 오면서 만들어내는 제품들도 그렇고 쇼의 분위기도 그렇고 바이럴하는 느낌까지도 완전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샤넬 거도 가지고 있으면서 완전 새롭게 재정립하고 있는 단계고 그 최근에 샤넬이 뉴욕 지하철역에서 패션쇼를 했어요. 그때 오프닝을 했던 인도 모델이 되게 화제가 되는 게 뉴욕 지하철에서 캐스팅을 했대요. 이거 자체가 샤넬이 좀 새로운 세계관을 말해준 것 같거든요. 럭셔리에서 조금 더 친근하고 실용적으로 약간 손을 내미는 느낌이었거든요. 2026년 5월 샤넬이 서울에서 공방 컬렉션을 할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핫한 얘기인데 그래도 지금 그냥 어텐션 정도. 자, 그 다음 디올입니다. 디올은 감히 스터닝. 이거 동의하시는 분? 조나단 앤더슨 효과인 것 같아요. 사실 디올은 이런 위치였거든요. 무난 초대형 브랜드니까 그냥 이렇게 갔다가 2025년을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최근에 오띠꾸띠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디올은 가장 뜨거운 브랜드가 된 것 같아요. 진짜 조나단 앤더슨의 효과가 99.9%. 조나단 앤더슨이 오고 나서 남성복 컬렉션을 작년 6월에 하고 여성복 10월에 하고 오띠꾸띠를 지금 1월에 했거든요. 근데 쇼가 끝나면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쳐요. 그리고 저는 이번 쇼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아름다워서 이 공간과 모든 이 피사체들이 그냥 다 하나가 되는 느낌이고 굉장히 아트적이고 되게 아름답고 편안하게 봤거든요. 너무 대단하다. 조나단 앤더슨이 굉장히 잘하는 공예스러운 거 그런 것들도 진짜 많이 살아있고 업계 평가가 지금 최고치에 이르렀어요. 자, 그 다음 루이비통입니다. 스테디했다가 점점 내려오다가 저는 지금 슬럼프에 있다고 보거든요. 옛날에는 루이비통 하면 명품이라는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은 너무 많이 퍼져 있는 느낌이고 브랜드가 좀 많이 소비된 느낌은 있거든요. 좀 패셔너블하기 위해서 명품을 하나 사겠다 했을 때 루이비통은 지금 선택지에서 많이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매출도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이 루이비통의 슬럼프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어요. 최근에 한국의 루이비통 매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메가스토어를 열었어요. 그러면 진짜 화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익숙하고 대중적인 명품들은 점점 이제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크롬하츠입니다. 크롬하츠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스터닝인 것 같아요. 디올 위에. 크롬하츠는 약간 컬트 브랜드예요. 젊은 세대들이 약간 숭배하는 느낌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완전 최전성기인 느낌이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스트릿 브랜드였다가 지금은 하이 패션으로 완전 올라왔고 하이 패션에서도 가장 핫하다. 그 근거 중에 요즘 리셀 시장이 진짜 많이 죽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 크롬하츠 반팔 티셔츠 크림에서 1785% 검색량이 늘었어요. 1785%. 왠 줄 아세요? 크롬하츠는 온라인 판매라는 게 없고 매장을 가야지만 살 수 있게 해놨거든요. 막상 매장 가잖아요. 찾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희소성 때문에 갖고 싶은 욕망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 마케팅 하는 사이즈가 좀 남달라요. 2026년 골든글러브에서 이 티모시 살라메가 커스텀 크롬하츠 수트를 입었거든요. 그리고 2025년 맥갈라에서는 킴 카다시안이 커스텀 크롬하츠 가죽 룩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거의 탑 오브
탑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커스텀된 옷들을 입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아이돌 분들은 크로마츠 일상룩이나 공항룩 이런 거 되게 흔하게 많잖아요. 실제로 애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궁금했던 게 이거 크로마츠에서 진짜 제공을 해줬을까? 아니면 진짜 너무 좋아서 탔을까? 보통 스타분들은 거의 제공 많이 받잖아요. 근데 크로마츠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제품의 희소성이 너무 메리트가 있는 브랜드여서 주얼리뿐만 아니라 요즘에 의류도 잘 되고, 그리고 홈, 라이프스타일 제품, 지금 제가 급하게 알아낸 정보로는 이 말리부에 호텔을 사들였거든요. 그러니까 호텔 사업을 한다는 거죠. 호텔 사업에 왜 뛰어드냐면 명품 브랜드 자체가 브랜드의 이미지를 파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호텔을 묵으면 거기 있는 많은 것들이 그 브랜딩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다 깔려 있을 거예요. 우리 브랜드의 분위기는 이래, 우리 브랜드는 이런 거를 지향해,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노출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호텔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거든요. 지금 크로마츠도 시작했다. 더로우입니다. 더로우도 예전에는 그냥 스테디였던 것 같아요. 근데 2023년 조용한 럭셔리가 빵 뛰면서 더로우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렇게 됐어요. 스터닝. 대중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때를 시점으로 모두가 알게 된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때 완전 스터닝 하다가 지금은 이제 뭐 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중?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더로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대중들은 더로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더로우는 대중적이고 싶지 않아요. 패션쇼를 비공개로 진행하거든요. 패션쇼 시작 전에 핸드폰 다 걷어요. 그리고 패션쇼 끝나고 다시 나눠줘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패션쇼를 보면서 다 동영상 찍고 인스타에 다 올리잖아요. 그런 바이럴을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라면 더로우는 아무것도 하지 마, 대중에게 알리지 마, 이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비밀스럽고 그냥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럭셔리가 되고 싶어하는, 마치 에르메스급으로 가고 싶어하는 지금 딱 그 느낌인 것 같거든요. 구찌입니다. 아, 구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 초반까지 구찌를 여기 갖다 놨어요. 근데 점점 내려오고 2022년에 구찌를 이제 떠났거든요. 너무 대중화되고 나서 약간 좀 식을 때쯤에 타이밍 잘 잡은 것 같아요. 떠나고 나서 이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약간 슬럼프랑 스테디 사이에서 있다가 2025년에 이까지 올라갔어요. 이유, 뎀나가 온다고 해서. 이까지 올라왔거든요. 관심도가. 뎀나 뭐 오지 마라, 오라, 좋다 싫다, 이제 이런 분위기였죠.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면 뎀나가 오고 나서 사실 저는 가장 기대하는 게 구찌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냥 관심만 받는 정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관심만 받고 있는데, 근데 가능성은 뭐냐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유는 이 댐다고 나서 제대로 된 패션쇼를 아직 안 했어요. 룩북 캠페인하고 단편 영화 찍고 드롭 형식으로 제품들을 좀 내보내고,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간 보는 느낌? 뭐 터트리기 전에 예열하는 거 있잖아요. 요 정도만 보여줬을 때 시장 반응이 어떤지, 이거 지금 테스트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언제? 2월 말에 댐나의 첫 번째 제대로 된 컬렉션을 하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난리 나겠지. 댐나가 실망시킬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여기 셀린느입니다. 자, 셀린느는 에디 슬리먼 오고 나서 한 2010년대 후반때부터 완전 여기 있었어요. 진짜 최고의 히트 아이템들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이렇게 인기 있었나? 할 정도로 이랬다가 점점 해서 적당히 내려오다가 2024년에 에디 슬리먼이 떠나고 2025년 이제 마이클 라이더가 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업계 반응은 뭐냐면 PB 때의 올드셀링, 그러니까 좀 세련되고 미니멀한 느낌 있죠. 그거랑 에디 슬리먼이 좀 트렌디하고 돈 되는 거 잘했잖아요. 그거랑 적당히 믹스된 굉장히 영리하고 상업적이다, 굉장히 세련되고 상업적이라는 평가고, 근데 쇼에서 보여준 건 굉장히 많아요. 스카프 패션이라든지 스키니, 커브진, 진짜 다양한 가방, 하드캐리 할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였거든요. 아, 작정을 했구나. 그래서 지금 스테디랑 어텐션 중간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브랜드 체온을 올렸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셀린느. 르메르입니다.
자, 르메르는 예전에는 그냥 하이엔드급 브랜드였던 것 같고 지금은 좀 럭셔리 하우스로 많이 올라간 느낌이에요. 그 이유 중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Y2K가 올 때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자기 스타일 만들어 가잖아요. 르메르스럽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확실한 무드가 생겨버렸거든요. 그럼 정말 대단한 거고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실제 업계에서 거의 최고로 치는 브랜드예요. 일단 지금 르메르의 위치는 계속 잠깐 크루아상백 있을 때는 엄청 인기 많았죠. 크루아상백 요쪽 이렇게 인기 많았다가 한 이렇게 그냥 스테디로 쭉 오다가 이 조용한 럭셔리 바람이 불 때부터 다시 조금 스물스물 올라오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텐션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정도? 최근에 좀 화제가 된 거는 배두나 씨를 쇼 모델로 세웠고 이게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브랜드 뭐 캠페인에서도 배두나 씨 쓰는데 그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랑 브랜드 이미지랑 너무 잘 맞고 이거 자체가 좀 바이럴이 많이 됐어요. 굉장히 조용하고 강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지금. 메종 마르지엘라입니다. 자, 마르지엘라는 제 명품 진짜 과잉됐을 때 좀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브랜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상이 굉장히 좀 스터닝 하다가 점점 내려오다가 2024년쯤에 존 갈리아노가 떠나거든요. 그리고 2025년에 글렌 마틴스가 와요. 근데 글렌 마틴스 왔을 때 기대감은 좀 높았거든요. 잠깐 올라갔어. 근데 솔직히 지금 뭐를 많이 보여주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스테디랑 슬럼프 사이 정도?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존 갈리아노가 컬렉션 항상 천재적이고 너무 찬사를 받았기 때문에 글렌 마틴스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존 갈리아노가 너무 천재였다. 그냥 이런 분위기거든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몽클레어입니다. 자, 이 몽클레어는 지금 저 바로 붙일게요. 슬럼프예요. 좋은 거 패딩 입고 싶어 하면 대명사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대중적으로 너무 많이 퍼졌어요. 이게 브랜드가 너무 많이 소비가 되면 이 패션적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패션을 하거나 패션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몽클레어 로고 이것 때문에 못 입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브랜드 이미지가 좀 많이 깎인 거죠. 그래서 사실 몽클레어가 매출도 좀 줄었거든요. 그게 어디서냐면 한국이랑 일본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대. 유럽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몽클레어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제니님 그 인스타 피드 보셨어요? 몽클레어 공항룩 스키복을 입고 포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번 패션쇼에서 오프닝이 지지 아디드가 스키복을 입고 워킹을 하거든요. 자, 이 말은 데일리 패딩으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진 거를 스키 라인이랑 퍼포먼스 라인을 되게 강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미우미우입니다. 자, 미우미우는 유행 제조 브랜드잖아요. 2022년을 기점으로 스터닝을 계속 유지했어요. 근데 요즘 조금 떨어지면서 제 느낌이 뭐냐면 스테디 요 위 정도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행 제조를 너무 많이 했어. 그리고 이 정상의 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시즌을 미우미우가 거의 휩쓸었던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되고 나면 또 미우미우야?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브랜드 매출은 이상무래요. 여전히 매출은 좋은데 근데 이제 업계에서의 느낌은 약간은 좀 이제 식상해지고 있다. 클로에입니다. 클로에는 진짜 중요한 브랜드. 근데 클로에가 너무 작다, 그쵸? 어떻게 중요하냐면 클로에가 로고 없이 클로에 옷인데? 를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예전에 그랬었는데 사실 클로에가 계속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 2024년에 셰미나 카말리가 디렉터로 오면서 예전의 클로이 전성시대 있죠. 그거를 완전 부활시켰어요. 근데 업계에서의 평가가 2024년에서 빡 올라가서 스터닝 올라왔거든요. 스터닝한 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클로에 여기 있어. 자, 이유 사람들이 요즘에 로고 있는 명품 말고 좀 뭐 조용한 럭셔리 되게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반적인 상황인데 더러우 토템 막 이게 라벨 떼고 옷만 보면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겠어요? 니트다 구분 안 될 것 같죠? 근데 클로에는 로고 없어도 클로에 옷 보면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로고도 없는데 브랜딩 자체가 굉장히 잘 된 브랜드고 조용한 럭셔리의 다소 중성적인 느낌의 패션들이 우세했다면 클로에는 관능미, 여성미 이거를 제대로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패션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지셔닝이에요. 저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스터닝하다. 대박적 브랜드예요, 지금. 프라다입니다.
사실 프라다는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프라다만큼 진짜 꾸준한 대형 럭셔리 브랜드가 있나 할 정도로 약간의 파동은 있을 수 있는데 항상 변화도 있고 이템도 있고 근데 또 프라다의 색은 항상 유지를 하는 것 같고 진짜 꾸준한 대형 브랜드고 항상 안정적인 매출이 있고 근데 막 핫하진 않거든요. 요 중간 상태에서 쭉 가는 것 같아요. 관심을 쭉 받아오는 적절한 관심을 받는 브랜드 요 정도? 발렌시아가입니다. 자, 이 발렌시아가는 진짜 지금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는 브랜드예요. 뎀나 바잘리아가 거의 10년 동안 발렌시아가에 있으면서 추종자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약간 숭배하는 브랜드였는데 히트작도 너무 많고 뎀나가 떠나고 피촐리가 왔거든요. 근데 피촐리가 발렌티노에 있던 분이에요. 근데 발렌티노는 되게 여성성이 강한 브랜드잖아요. 뎀나의 발렌시아가는 좀 구조적이고 좀 힘이 넘치고 어쩌면 약간 좀 괴짜스럽고 이런 쇼를 보였다면 이 피촐리 발렌시아가가 볼륨은 있는데 부드럽고 여성스럽고 2026년 룩북이 지금 나왔는데 데일리예요.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뎀나 이전의 발렌시아가로 돌아간 느낌. 그 예전에 언제를 말한 거냐면 제스키에르가 발렌시아가 디렉터일 때 시티 모터백 처음 나오고 했을 때 쿨한 느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케이티 모스가 진짜 미니멀하게 입고 그 가방 이렇게 사고 막 이런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은 느낌으로 가려나? 이때 관심도가 뎀나가 떠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관심이 조금 떨어진 상태? 생로랑입니다. 생로랑은 진짜 생로랑스러워요, 요즘에. 이런 브랜드가 진짜 잘하는 브랜드 같거든요. 한결같은 섹슈얼, 좀 드라이한 그 무드 있잖아요. 말 못 걸 것 같은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하는 브랜드고 그런데 그냥 이제 스테디했어요. 럭셔리 하우스로서 스테디했다가 로제 효과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되게 잘해서 어텐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그냥 어텐션 정도 계속 보합, 어텐션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업계에서의 반응은 다 잘한다. 대중적 화제성도 있고 매출도 안정적이고 핫하지만 가볍지 않은 브랜드라는 평가를 하거든요. 코치입니다. 진짜 혁명을 일으킨 브랜드잖아요. 엄마 가방에서 젠지들의 러버로 완전 올라왔는데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려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대요. 왜냐면 이런 성공적 사례가 사실 없거든요. 제가 체감으로 느낀 거는 한국에서는 그냥 어텐션, 근데 해외에서는 스터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치가 약간 지금 보법이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코치도 요즘에 보면 트렌드랑 상관없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냥 뉴욕 젠지드 스타일? 계속 고사한 느낌이고 약간 내 친구 같은 브랜드? 그 컨셉 계속 잘 미는 것 같아요. 왜냐면 캠페인을 보면 이 럭셔리 하우스들이 막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연출이 아니고 좀 메시지를 담고 내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이런 느낌들의 얘기들을 계속 풀어나가거든요. 그것들이 잘 통한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를 하는 방식도 되게 각 잡힌 게 아니고 틱토커들이 그냥 되게 가볍게 하는 느낌?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쌓여서 지금은 뭐 누가 뭐래도 스터닝하게 올라와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가격대 좋은 것도 진짜 킬러 전략이에요. 제품력은 굉장히 좋고 가격대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즘 이 젠지들의 입문템으로 좀 자리 잡은 느낌이에요. 랄프 로렌입니다. 짜잔. 랄프 로렌이 지금 여성 쪽보다는 남성복에서 지금 굉장히 핫하거든요. 계속 좋았어요, 요즘에. 이 랄프 로렌이 미국 정통 브랜드잖아요. 근데 밀라노에서 남성 컬렉션인데 그게 완전 지금 빵 터졌어요. 도배. 완벽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프라다의 이탈리안의 인텔리와 더로우의 조용한 럭셔리 플러스 에임리온 도르의 뉴클래식 이 세 포인트를 다 가져갔다. 그런 업계의 평가가 있을 정도로 찬사를 더 쏟아낼 수 없을 정도로 받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지금 남성 쪽에서 랄프 로렌 스터닝, 솔직히 여성복 쪽에서는 스테디 맞죠? 그런 느낌이에요. 자크미스입니다. 자크미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자크무스가 진짜 핫해지기 전부터 전 자크무스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좀 새로운 형식의 브랜드 같았어요. 그러니까 시몬 포르테 자크무스 그 자체가 디렉터 자체가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또 문제는 그거죠. 너무 많이 소비됐고
너무 많이 소비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자크뮤스 딴 건 안 보이고 어느 순간 약간 가방 브랜드인가? 이런 느낌으로까지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 그 센세이션 했던 그것들이 그 시대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Y2K 무드 한창 유행할 때 이 자크무스가 이 남프랑스 감성이 있거든요. 그 감성을 가지고 있는데 또 플러스 섹시함. 자크무스의 옷들은 선이 달랐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트렌드 자체가 끝이 났고 그 다음 넥스트가 지금 없는 것 같다. 저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매출은 계속 괜찮대요. 뭐지? 한국에서만 인기가 떨어진 건가? 요즘 한국에서는 자크무스 좀 별로 매력적이지 않죠?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저만 느끼는 건지. 여러분 오늘 제가 감히 명품 계급도 한번 짜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다양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 또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할게요. 안녕.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